여러분, 사회 이슈를 묻는 롯데케미칼과 포스코, 뭘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감이 안 잡히나요? 제가 저의 합격했던 멘티들의 자료를 토대로 최신 트렌드를 더 담아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에 더해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팁들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롯데케미칼 자소서 문항인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항을 봐보면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 환경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이 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주세요. 산업과 시장 동향을 분석을 하고 롯데케미칼이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에 결국 직무 R&R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야 줘야겠죠. 세 번째는 본인 직무 이해도를 묻네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만의 정의를 서술해주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지식과 경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도전 경험, 다섯 번째는 협업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다시 봐보면 여러분들은 1번 문항에 대해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 서류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최대 2주 정도, 보통의 친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유화학 쪽에 경험이 있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1%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99%의 친구가 최대 2주를 공부하고 이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현업은 결국 최소한 하루 10시간씩 최소 5년, 최대 20년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획기적인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평가자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해놓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논리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이 공부라는 것도 결국 로열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은 로열티 플러스 논리력을 묻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업계, 전망, 이런 것들을 조금 쳐보세요. 고리고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면 미래 먹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사실 이런 제조업 쪽의 가장 메인 핵심은 저는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ESG 경영 보고서를 내놓잖아요. 제가 멘티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고부가 가치, 롯데케미칼 회사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개편, 신제품 개발,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결국 ESG라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핵심 트렌드이며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부가 이를 대응하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맞게 친환경 공장 도입과 재활용 소재 개발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제가 맨날 B2B 회사 쓰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롯데케미칼이 1년 전에는 석유화학을 했다가 지금은 반도체를 하고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B2B는 대부분 기술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포트폴리오라던가 자사의 경쟁을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사업 구조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군데만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 목표에 맞게 이거는 그냥 글로벌적인 트렌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고부가 가치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기존 기초화학 소재를 넘어 고성능 스페셜티 소재 개발로 고부가 가치를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 많은 친구들이 지속 가능성, 고부가 가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팩트. 그치. 2050년 탄소 중립이 있지. 지금 고성능대 스페셜티 소재 개발을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게 롯데케미칼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먼저 지금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적용 통하여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때 롯데케미칼의 강점을 활용하여 재활용 소재 이 트렌드와 맞게 롯데케미칼의 자사 강점을 활용하여 재활용 후배를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하면 된다라고 쭉쭉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두 번째도 고부가 가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현업이 이미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논리가 탄탄한 거 위주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사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 SCM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SCM 담당자는 결국 채용 공고를 좀 볼까요? 담당 업무가 공급망 재고 운영이에요. 그러면 재고 관리를 하고 재고 혁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재고 소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롯데케미칼 SCM 담당자에게 필요한 경영, 물류 지식과 2번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땡땡 사업부에서 재고 소진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전략에 기여를 할 때 영업관리자들은 담당 고객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적시 적소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업셀링도 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SCM 담당자는 재고의 소진을 하고 운용의 효율화를 높여서 결국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직무 아레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 서류의 핵심은 직무 이해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3번은 직무 이해도,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은 현업, SCM 선배거나 아니면 인사팀이 될 텐데 결국 이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많이 현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SCM 신입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나? SCM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니까요. 지원한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의 정의를 서술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SCM 담당자는 명확한 재고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부터 재무 안정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에 기여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SCM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직무 이해도를 잘 쌓아두고 있지만 굉장히 포부가 명확한 그릇이 큰 친구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사실 수강생들이나 멘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소한 한 명을 뽑는데 최소한 750명의 배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749명을 제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수강생들을 다 대기업에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대기업은 뭐 개수로 생각하면 1%라고 얘기를 하죠. 임직원 수라고 생각하면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90%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 전략,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준 과정에서 특히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당연히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땡땡 지식과 땡땡 경험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물류관리 수업에서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통하여 회사에 이익을 전달하는 물류 직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스토리텔링을 녹여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도전 경험과 협업 경험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롯데케미칼 자수서 문항에 대한 분석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롯데케미칼에서 원하는 서류의 내용은 이 정도가 되고요. 뭐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면 되지만 지금 경력사항이 수행 업무를 150자 이내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합격 경력사항 예시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직무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했던 일에 대해서 사업부문 경영 대시보드 작성 5개에 맞게 29개 플레이어 분석 이런 식으로 2뎁스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담당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혁명 프로젝트 예시 하나로 시장 경쟁자 조사, 자사 분석, 분석 기반으로 BM 설계, 기획서 고도화, 발표 및 공유, 성과까지 해서 시계열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 위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당 업무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기획 및 팀 리딩이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상 내역도 200자라고 작성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라던가 물론 혼자서 했던 것도 있지만 보통 수상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리서치 및 사업 계획성 작성이라고 하면서 시장조사, BM 설계 이런 식으로 쭉쭉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처음에 이 워딩이겠죠? 제가 공모전에서 리서치 및 사업 계획 작성을 주 업무로 담당을 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회활동 같은 경우도 활동명,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GIF, 저도 모르는 동아리 명인데
GIF라는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 홍보학회라고 해요. 그러면 GIF라는 이름을 보고 이 서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 활동이 광고 홍보학회인지 경영경제동아리인지 아니면 봉사활동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광고 홍보학회라고 적어주면서 주 1회 2시간씩 국내 PR 관련 콘텐츠 리서치 및 인사이트 발굴이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자수서 문항부터 서류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비슷하게 두 번째 포스코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자수서 문항을 보면 우선 먼저 포스코 문항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간소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가져왔는데요. 옆에 있는 거는 채용 공고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차별화된 노력 및 역량,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네 번째는 사회 이슈를 묻습니다. 그럼 4번부터 이번엔 좀 봐보면 제가 지금 획기적인 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 이 사회 이슈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회사라던가 직무와 연관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연관된 거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회사 업무에 적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신의 견해는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연관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영업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수출, 수입, 3국간 영업 담당자는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해외에 수입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북극 항로, 제가 꼽은 것은 철강 물류의 새로운 길.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업 담당자는 결국 제품 서비스, 보통은 제품이죠. 제품을 수출입, 수입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좋은 사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며 북극 항로는 새로운 글로벌 물류의 핵심 허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 연관성, 회사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만약에 철강 영업 담당자로 북극 항로 개발은 철강 물류망 강화를 위한 신규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철강 영업 담당자는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철강 물류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 신규 시장 진출의 전략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회 이슈, 회사와 직무와 연관된 사회 이슈와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견해, 포인터와의 연관성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획기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답 리스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에서 이루고 싶은 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철강 영업으로서 본인이 픽을 했다면 교역의 허브에서 4세대 철강 솔루션을 제시하다. 이 친구는 철강 트레이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로 읽고 투자하는 차세대 철강 트레이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는 왜 이 철강 트레이더로 성장하고 싶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차세대 철강 트레이더로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본 시장 내 신규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매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은 금리 0.2% 인상하며 견고한 고용 환경 및 임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맞게 지속 가능한 철강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일본 시장의 사업 기획에 포착해서 매출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은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격하는 자소서, 합격하는 면접 답변의 포인트는 정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 과정은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어쨌든 기억에 남고 한 가지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면 좋거든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배울 점이 있다.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포기는 배추 썰 때만 하는 것이다.
이 친구는 포기를 모르는 친구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메시지 하나로 저는 이야기해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3번은 직무 역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은 기본 역량과 이제 차별화된 역량이 있는데, 기본 역량은 예를 들어서 상사인이 되는데 무역 지식, 인코텀즈라던가 LC 이런 용어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차별화된 역량은 이 업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역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본 역량으로 우선 탄탄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 차별화된 역량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영학 지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철강이라던가 아니면 ESG 관련해서 뭐 수업을 들었다거나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이쪽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는 거는 조금 더 시너지가 나니까, 그래서 나는 철강 영업에 차별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소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서류로 돌아가 볼게요. 경력사항에 있어서 상세 담당 업무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회사명과 부서명이 있고 직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냐, 1000자 정도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직무를 작성을 해주면서 데일리워크와 프로젝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왜 직무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땡땡코리아 플랫폼 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나요? 모르겠죠? 하지만 직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준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해외 영업 직무를 했는데 거기서 데일리 워크는 이런 걸 했고 프로젝트는 이런 걸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댓글에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 경력은 딱히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게 없어서 넘어가고, 프로젝트도 수행 업무 관련해서 글자 수가 생각보다 길어서 산업 협력 프로젝트 예시로 뒀었을 때 사업 기획 및 팀 리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시계열 순으로 제가 앞에서 롯데케미칼 얘기했듯이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학내외 활동에 활동 내용도 동일하게 헷갈리지 않게 광고 홍보학회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봉사활동 같은 거는 포스코는 좀 ESG를 추구를 많이 하는 회사여서 봉사활동을 좀 중요시 여기는 회사인데요. 제가 맨날 채용 사이트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성은 존경인물, 취미, 특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아요. 그 세 가지를 잘 물어보는 곳이 없는데 삼성은 꼭 물어봐요. 성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포스코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는 봉사활동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필을 잘 해줘야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저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통역 봉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회화 능력 향상, 평창올림픽 미디어센터에서 국내외 기자 한영 영화 통역 지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외 영업인의 인재를 잘 보여주는 거죠. 글로벌 경험도 포스코는 꼭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환학생 계신데요. 5개의 전공 수업 수강, 전과목 A 학점 취득, 글로벌 소통 능력 향상, 문화적 수용력 향상, 정말 어필을 잘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할 때 자소서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게 가져올 테니까, 매주 수요일 제가 줌 하는 거 아시죠? 그 줌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 플러스 Q&A까지 가능하니 고정 댓글로 고정해둘 테니 그 무료 특강도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업 취업연구소의 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